안녕하세요. 자꾸 땀이 길어지죠? 제가 좀 많이 바쁘게 됐어요. 드디어 출판사에서 제가 제 책을 계약을 하기 직전입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이 수정된 계약서가 오면 사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쓰는 그 한 4년, 지금 4년 됐는데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지가 음, 4년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안식년을 받아서 한국에 가서 1년을 쉬면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기회가 되면 이제 교사들한테 그 클래스룸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 있죠. 아이들 이제 그 뭐 문제 행동 그러면 조금 그 용어 자체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닌데 문제 행동, 뭐 아이들의 행동은 모두가 아이들의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언어를 쓰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말로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느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한국이 많이 이제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또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죠. 부모는 자기 아이가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도 그 한 명, 두 명 아이들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러고 이제 아이들 당연히 제가 한 강의에서도 그렇게 써놨지만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교육이 가능할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뭐 교육이 가능해요. 막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앞티미스틱한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교육이 가능한지, 그러면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교사들의 교사이다 보니까, 선생님이다 보니까, 교사들의 선생님, 선생님의 선생님들, 아니죠. 티처 오브 티처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처 에듀케이터죠. 그러니까 교사들의 에듀케이터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떻게 이제 교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지식과 이제 그 티칭 스킬을 이용해서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5권이 됐어요. 원래 의도는 5권이 아니었는데 새끼 책들이 자꾸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이제 책이 있지만은 거기에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제 끝낼 마지막에 이제 디테일을 끝낼 거지가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사와 학부모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과 교사와 그다음에 학부모들. 네, 현대 사회에서 많이 우리가 환경이 많이 가정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부모들의 역할도 바뀌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교사들의 역할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교사들은 똑같은 교사들이잖아요. 단지 이제 이 교사들이 교사들의 역할은 바뀌지 않았지만 교사들의 어, 그 성향이 바뀌었죠. 기술이 바뀌었고 사고와 철학과 그다음에 관점이 다 바뀌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이제 제 나이에 있는 분들이 아직 한국에 거의 마지막 이제 그 퇴직의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한국이 62세까지인가 그러죠, 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까지 교직에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밀레니엄 이어라 그래서 200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24살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쭉 나오면 이제 막 이제 교사로 나오겠네요. 그죠? 이제 200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막 초년생 교사들이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죠. 특히나 이제 제가 아이가 굉장히 늦어가지고 큰 아이를 제가 30살에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만으로 29이구나. 지금 31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저희가 키운 아이들이 벌써 이제 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일을 할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교사들 자체의 그런 사고와 그런 어떤 개념 같은 게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많은 교사들이
부모들이 그 여자 남자 차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들의 아이들의 양육 스타일이 양육하는 방식이 바뀌고 부모들의 사고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엄친아와 엄친딸들이 이제 교사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엄친아 엄친딸이 나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가요? 안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거지만은 아무튼 부러워하는 아이들이죠. 이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현대의 그 마던 컨템포러리 소사이어티의 마던 그 현대 사회에 있어서 부모도 이제 다르고 그러니까 양육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인데 교사들의 학교의 역할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교사들이 좀 바뀌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의 그런 뭐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사들과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또 그분들의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50대, 40대 후반 뭐 이런 교사들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다르잖아요. 들어오는 아이들이 서서히 아이들이 벌써 바뀌어가는 게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바뀌어가는 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철학적이거나 이런 어떤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갭이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 그러는 그 갭이 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일어나다 보니까 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이 갈등인데, 또 이 갈등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책에 막 이제 제가 정리를 하다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제 에고센트릭이에요. 이제 이고센트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고센트릭, 셀프 포커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포커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관점이 아이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상대방이 지금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애들이 무언가를 자기네 바쁜 일이 있는 거를 하고 있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대화 중이거나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아이가 뛰어들어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지금 잠깐 있어봐 이러고서는 엄마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아이가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심한 경우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든 게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엠파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 상대방 신발 안에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형제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전같이 막 최소한 저도 네 명이지만은 네 명, 다섯 명 이래가지고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같이 막 그 아웅다웅 하면서 살면 그 부모는 두 분인데 형제들은 여러 명, 부모는 한 명인데 형제들이 여러 명 이러다 보니까 한 어른, 두 어른 밑에 여러 아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다 보고 그러면 이제 나누기도 하고 거기서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갈등을 해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부모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주는가를 어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선생님조차도 굉장히 힘들죠. 아이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그런 걸 한 번도 이렇게 보고 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지 선생님들이 막막할 때도 많고, 애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없으면 골목에 나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아이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막 섞여서 막 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또 그런 걸 배우는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이제 적고 특히나 이제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럼 학교를 가면 그래서 제가 학교의 중요성이 절대적이 됐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아니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뭐 수업도 다 하고 뭐 지식도 다 배울 수 있는데 학교의 위기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 가면 갈수록
학교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됐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하지를 않으면 또래 집단을 만나기가 힘들고, 그죠? 물론 이제 학원이 있지만 학원은 뭐 목적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학교에서 정서를 배우고, 학교에서 나눔을 배우고,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배우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가르침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많은 갈등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들의 부모도 되고, 교사도 되고, 스승도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생님들도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 수업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보다도 더 많은 거를 학생들한테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이제 토의를 하면 말을 잘하는 친구들 뭐 그 말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막 듣지만 통해서만 듣고 많은 학생들은 이제 주로 조용하죠. 특별히 지목해서 막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테이크 턴을 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교수가 옆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듣지만은,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미국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지금 클래스룸 비헤비어 매니지먼트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의 그 문제 행동을 다루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그 이모셔널, 그죠? 막 이제 폭발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 아이들을 그 막 성격적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이제 하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인데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이제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고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일반 그 뭐 초등이나 중등의 교사를 하다가 특수교육으로 넘어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특수교육을 아예 처음부터 했는데 이제 저희 미시간에서는 일반 교육을 해야 특수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믹스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페어런트 서포트예요. 페어런트 서포트. 부모의 서포트예요. 부모가 어떻게 이제 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제 책을 제 챕터를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전부 다 코멘트를 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챕터를 읽으면서 그걸 정리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읽은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시험을 볼 수도 없고 시험을 볼 수도 있죠. 퀴즈도 할 수 있지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이 노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학생들이 막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읽으면서 막 자기 케이스도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거기다 막 써놓죠. 그걸 제가 일일이 답은 다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챕터 하나가 막 60페이지씩 되는데 거기에 막 질문이 막 2, 30개씩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질문이 자기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교수한테 꼭 듣고 싶은 질문이 있는지 제가 이제 커멘트해서 아, 이제 이게 첫 챕터니까 쭉 챕터를 읽으면서 답을 찾지 못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이 세메스터 마지막에 학기 마지막에 나에게 이메일로 그걸 정리를 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라. 그럼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모 얘기예요. 부모의 지원이 없어서 부모가 연락을 해도 답을 안 한다. 뭐 그렇지만은 이제 부모들이 막 학교에 와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 부모들이 왜 학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로 하면 애들 말로 이용을 하면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굉장히 매너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닥달하고 막 이런 부모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이해는 가죠. 마음이 이해가 가요. 부모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엔 참다 못해서 가서 폭발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부모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많은 부모님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전반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나가서 그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지금 플레이트에. 그죠? 한가득이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역할도 많고 막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장 그중에서 이제 좀 영어로 얘기하면 벌러러블이라 그러거든요. 가장 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이 폭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밖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막 폭발하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와서 말도 잘 듣고 갔다 왔는데 막 청소도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딱 들어왔는데 막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오면은 나 혼자서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잠시라도 한 1시간이라도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집이 막 엉망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오면은 이제 하루 종일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매달리면서 막 뭐 이거 줘 저거 줘 막 이러고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어린 마음이니까 그동안 이제 참고 있었던 거 와서 엄마 앞에서 땡깡도 부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선생님, 특히나 이제 여교사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 미국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비슷한데, 미국에서도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한국 선생님, 한국 부모님들처럼 이제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디맨딩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한국 부모님들 같이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바로 경찰을 부르거든요. 그럼 경찰이 바로 와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 안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복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학생들이 싸우거나 뭐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교실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런 케이스가 일어나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찰들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총기 사건이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교장 선생님이 바로 전화를 하죠. 경찰에다가. 그럼 경찰이 바로 와요. 그래서 부모를 이제 데리고 가죠. 뭐 연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를 이제 일단은 경찰이 와야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선생님들을 트레트를 하거나 협박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경찰들도 이렇게 학교라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미리 법을 만들고 미리 규칙을 만들고 이러기는 좀 힘들잖아요. 기본적인 건 해놓지만은 근데 이제 한 번씩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판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제 그 클립에서도 어느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에서도 특수교육이 이 정도로 발전이 된 거는 어떻다 그랬어요. 계속 콜트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하죠. 그럼 판사가 이거를 재판을 하면서 양쪽이 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뭐 네가 맞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근거를 대야 돼요. 판사가. 그럼 판사가 근거를 댈 때 뭘로 돼요? 법으로 되잖아요. 그동안 있는 판례로 되거나 법으로 되는데 이제 그거를 판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명한 이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올라가기도 우리도 항소막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죠. 우리나라 말하면 대법원 여기서 얘기하면 수프림 코트까지 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교과서나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교과서나 이렇게 책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재판들은 수프림 코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양쪽 다 스쿨 디스트릭트하고 결국 항상 이 재판 자체가 부모들은 교사를 고소하기보다는 수프림 코트를 이제 아니 수프림 교사를 이제 고소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장도 아니고 교육 그 아무튼 이 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 안에 책임자가 이제 그 고소 대상이 돼서 나와서 이제 학교 교육 청이면 청에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와 변호사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재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판례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특수교육이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IEP 미팅 할 때 부모들한테 반드시 언제까지 노티스를 해야 되고 또 뭐가 바뀐 게 있으면 부모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전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와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리걸 액션이라 그러죠. 그죠? 리걸이 뭐예요? 이게 법에 관한 거잖아요. 리걸 액션을 통해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다음에 주에서는 부모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을 위한 그 이제 에이전시라든지 부모들을 위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변호, 법적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 변호사라 그래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애드버커시라 그러거든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의 상담을 받고 부모들이 IEP 미팅에서 잘 이제 트리트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억울한 게 있거나 근데 학교에서 말을 안 들어주거나 부모들이 요청을 했는데 학교가 듣지 않거나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그 주정부의 거기에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를 가서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이 IP 미팅에 참석까지 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what's going on인지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변호사들이 거기서 참석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은 꼭 돈이 없어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꼭 국선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어, 정 안 되면 이제 그런 데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와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 이 단체도 굉장히 강하고요. 제일 강한 단체가 이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폐성 장애 단체들이 부모 연합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일 크고 미시간에서도 그래서 어떤 그런 법을 바꾸거나 교사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이제 저희 미시간에서도 지금 교사들이 교사 제도가 특수교사들은 전부 다 이제 장애별로 제가 이 라이센스를 준다 그랬잖아요. 서티피케이션을. 근데 그거를 어, 하우루는 그냥 일반 그 종합 같이 일반 교사 그러니까 특수교사의 일반 그런 장애 그거 없이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부모협회에서 너무너무 반대를 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부모협회 중에서도 이제 제일 반대하는 데가 이제 자폐성 장애 부모 쪽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반 특수교사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거 없이 전체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이 특수교사가 그냥 도움반 같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하는 이런 데에 특수교사로 이제 하기 위해서 교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어, 부모들이 너무 반대했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자폐성 장애는 뺐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는 반드시 자폐성 장애 특수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학습장애라든지 지적장애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 이래서 아주 전문화돼 있는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가 전문화돼 있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뺐어요. 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말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어 하세요. 이제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미국 선생님들이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서 막 그러는 것처럼 이제 부모가 선생님하고 또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모 단체들을
부모님들이 좀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이제 힘이 세져요. 세지고 그거를 자꾸 폭력적으로 부정적으로 누구를 꺾어 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선생님 단체와 부모 단체가 서로가 협의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 개 한 개 일개 부모들은 아무 힘이 없고 일개 선생님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교수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가 있는데 대학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총장, 학장, 뭐 학과장 이런 사람들은 노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리더십이라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수들이 잘못하면 교수들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조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허락을 안 해요. 또 이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는 국공립 대학들도 다 이사회가 있거든요. 보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주정부 가버너들이 그 뭐라 그러죠? 주정부의 주지사들이 이제 임명을 하는 이 보드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드 멤버들이 각 대학 국공립 대학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거를 이분요 교수들이 무슨 뭐 이렇게 리서치 하느라고 이제 어워드를 받잖아요. 리서치 하는데 티칭에서 물러나가지고 1년 동안에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상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해요. 이 이사회에.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제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다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그런 식으로 학교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막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뭐 잘난 부모님들 중심으로 그게 돼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또 이 힘이 없는 부모님들이 또 피해를 보잖아. 거기서 특히나 아이들의 학폭 문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아이들을 빼내잖아요.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돈을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힘없거나 가난하거나 힘없는 부모들 아이들은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당하는 아이들은 누가 당하는 애들이에요? 결국에는 부모가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 옛날하고 완전히 반대가 됐어.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아이들 우리가 말하는 그 노는 아이들이 결국엔 보면은 이렇게 집에서 조금 약간 불효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결국 돈 많은 아이들한테 돈 뺏고 막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반대가 된 것 같아. 일어나는 케이스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힘든데 그런 부모들 말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특수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모임 그죠? 그다음에 뭐 초등 부모 일반 부모님들의 모임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서는 제가 일반 부모들의 이런 조직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수교사 특수 아동을 가진, 그죠?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그룹은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교사들은 뭐 노조가 워낙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 교감, 뭐 장학, 뭐 이 교육청 이런 데에서 뭘 할 때 이 교사 노조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또 부모도 굉장히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 디스트릭트에서 부모도 노조들하고 부모 협회하고 뭐 그렇게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주정부나 나라에서 무슨 법을 만들거나 뭐 교사 제도를 바꾸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이 부모들하고 또 협의를 교사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부모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단체들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공정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공정해지고 조금 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나 사회의 공정한 사회는 어때요? 힘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든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그 학교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공정한 사회라는 거는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인 거예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근데 이제 개인은 어때요? 우리가 옛말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러니까 뭉쳐야 되는 뭉쳐. 그래서 서로가 그래서 이익 집단도 많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저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파워가 있어요. 단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요즘은 이제 양쪽 부모가 다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미국도 이제 미국은 자기네가 이제 원해서 그런 거지만 한국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손이 아이들한테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을 이제 홈메이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그런 일들이 조금 해져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항상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감정을 조금 빼고 그죠? 열받는 감정을 조금 빼고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이 사건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우리가 bird view라 그러거든요. bird 하늘을 나는 새들은 어때요? 그 3D로 보잖아요. 그죠? 이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사실 누워 있으면 어때요? 누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뭐라 그러죠? 평면 뭐 어? 그래서 1D, 2D, 3D 이렇게 디멘셔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디멘션이 그러니까 3D를 보다 보면은 어때 이게 입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 말은 뭐예요?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비워놓고 이제 이 사건을 보고 항상 일을 할 때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만이 아니라 내 아이 같은 그죠? 내 아이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왜냐하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잖아요. 100명의 엄마, 아빠가 있으면 100명의 엄마, 아빠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조금 더 교양도 있고 상식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남도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좀, 굉장히 도덕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제 교양과 모든 것을 갖춰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리고 또 생각도 좀 깊고 철학도 좀 있고 또 지혜도 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속이 상하지만 그걸 참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런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알아요. 이렇게 그런 일을 할 때는 누군가가 이 성질 급한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귀합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반장도 반장을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공부는 조금 떨어져도 그런 아이들을 반장을 시키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장을 시켜도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을 시켰는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는 이 선비 같은 아이들이 많죠. 샌님 같은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반이 좀 엉망이 되기도 하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들도 리더십이 없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냥 뭐 막 엉망이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저기 뭐야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막 이제 행동도 엉망으로 하고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선생님 말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뭐 누워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간 세상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 세상의 현상. 그래서 작년 선생님은 너무 좋았는데 이번 해에는 선생님이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어떻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학교의 그런 어떤 앞날이 선생님 손에 달린 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 쪽에 제 책에 선생님 페이지가 가장 많아요. 아이들
챕터는 한 두 개, 세 개, 부모 챕터 한 두 개, 세 개인데 선생님들 챕터는 막 열 몇 개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학교가 이 학습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 아이들의 정서, 아이들의 사람 스킬, 사람 사람을 다루는 능력.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퍼스널이거든요. 인터퍼스널 그러면 뭐 인터가 이게 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인터퍼스널 스킬이라면 뭐냐면 사람 스킬인 거예요. 사람 기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친구를 못 사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친구하고 막 싸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스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친구 사귀는 스킬, 가장 쉽게 얘기하면 친구 사귀는 스킬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갈수록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교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목에 나가서 애들이 놀지도 못하고 또 형제도 많지도 않고 또래 집단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울 또래 집단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그걸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선생님이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롤 모델도 돼야 되고,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뭐 한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팩트예요. 팩트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하고 잘 합의를 해서 아이들 커나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 내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전체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 선생님을. 그래서 선생님하고 자꾸 싸우고 선생님하고 갈등을 하고 선생님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주면은 이 선생님이 잘 우리 아이들을 1년 동안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되기에는 조금 약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들도 오픈을 하게 돼요. 선생님들도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무섭고. 안 그래요? 이제 20대 선생님인데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40대 막 50대 요즘은 아이들도 늦게 나와도 부모님들이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런 선생님, 그런 부모님들을 상대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도 않았고 아직 키워보지도 않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죠. 긴장이,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 긴장을 하겠죠.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장성한 딸 가르치듯이 이 선생님들하고 잘 이제 도와서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네의 힘든 점을 부모님 앞에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부모님한테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자꾸 선생님들이 묻는 선생님들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위에 그 뭐죠? 경험 있는 경력자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듣기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생님들이 엄치나 엄친 딸이면 어, 물어봐요, 자꾸. 왜냐하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자립심이 조금 약해요. 그렇게 이제 좀 곱게 자란 선생님들은 자기가 뭘로 문제를 막 해결하고 막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꼭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부모님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야 되고 부모님이 오히려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조금 도와주면 될까? 어떻게 양육을 하면 될까? 이런 걸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한테 이제 거꾸로 이제 물어보니 문제 행동을 아이가 학교에서 했는데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부모한테 그걸 물어보니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제가 이렇게 이거예요 하고 텍스트북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삼위일체에 이 아이들도 조금 이해가 가고 부모님들도 이해가 가고 선생님들도 이해가 가고 그러면은 일단은 어른들이 이제 하나가 돼야지만 아이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잖아요. 평안하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이제 합쳐서 그거를 의논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먼저 하면 참 좋겠지만은 선생님들이 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선생님들이면 이제 그게 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은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선생님을 닥달하고 자꾸 선생님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선생님을 잘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선생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올해는 선생님이 별로 카리스마가 없는 선생님을 만났구나.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자기가 뭔가 디시전 메이킹 자 결정을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선생님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해서 반 부모님들이 모이면은 그런 거를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 선생님이 부모들에게서 위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 선생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선생님도 성장을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서로가 같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그죠?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칠게요.